자,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나? 한번 보자. 어려워도, 이제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뤄야 돼. 알겠죠? 어려운 문제 많이 다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이제 2차 부등식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줘봤는데, 한번 같이 가보자. 자, 여기 조교 선생님들이 문제 풀어준 것도 있겠지만, 또 좀 같이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1번부터 일단은 4번까지 질문이 있니, 얘들아? 이상한 거 다 얘기해. 빨리. 3번 좀 볼까? 3번. 자, 보자. 3번은 먼저 이거부터 생각 좀 해볼게. 3번은, 얘들아. y는 x제곱이 있어. 이게 fx라고 쳐볼게. 이게 y는 fx가 x제곱이 있다고 쳐보자. 3번입니다. 하기 전에.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맞지? 이게 y는 이제 fx가 이렇게 x제곱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if gx라는 놈이 있는데 gx라는 놈이 있어. gx라는 놈을 내가 2x제곱으로 잡아.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를 내가 2배를 늘린 거야. 그럼 얘가 배웠겠지만 폭이 조금 좁아지지. 좁아지는 거 인정하지? 내가 gx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hx가 있어. hx가 있다? 이 hx는 내가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했어. 그럼 여기다 1보다 작은 놈을 곱한 거잖아. 맞지? 그럼 원래 x제곱보다는 약간 높이가 이렇게 약간 느슨해질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앞에 최고차 계수를 좀 절대값을 좀 올리면 올릴수록 이렇게 좁아지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 느낌. 그러니까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자,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이제 3번 좀 볼게요. 3번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그래도 나오면 애들이 좀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가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있어. 얘가 지금 그림을 예쁘게 줬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통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자르고 들어왔어.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여기 y는 fx야. 자, 그런데 gx라고 있어, 지금 gx. gx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3분의 fx에다가 더하기 fx에 여기다가 절대값을 붙였네. 이렇게.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모조리 골라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편하게 볼게. 이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가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우리 gx라는 놈을 어떻게 가르냐면은 fx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가 양수가 0이거나 양수면은 얘가 그냥 튀어나가니까 3분의 2 fx가 될 거야. 3분의 2의 fx가 될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fx가 만약에 음수여봐. 이제 나도 이제 좀 긴장해야 돼. 왜냐면 말만 막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니네가 최소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거 처음 보는 문제인데요? 이거 없이 할 거야. 이거 없이 할 거야. 내가 진짜 옛날에 억울했던 게 여기 조교 선생님 중에서 저쪽 중등부에 이렇게 안경 썼나? 좀 벗었나? 우리 정유현 조교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숭신여고 나왔단 말이야. 근데 항상 100점 받고 그랬어. 근데 그때가 고2 때인가? 고1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 거야.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야. 이걸 해줄까 말까 고민한 거야, 내가. 근데 승진은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 할까 말까 하다가 안 나오는데 괜히 얘가 안 했거든. 그 문제를 뺐단 말이야. 그 문제가 서술형 10점에 나온 거야. 똑같이. 내가 왜 안 했는 줄 알아? 그 문제가 2000년대 초반에 나온 문제야. 15년 전 문제였단 말이야. 15년, 20년 전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내겠지. 근데 또 우리 전문 선생님들은 좀 옛날 분이잖아. 그 옛날 문제를 그래서 안 했거든. 거의 15년 전 문제를 뭐하러 내? 이게 똑같이 나온 거야. 물론 전교에서 푼 애가 한 명도 없지. 내가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물론 그 친구도 이제 하나 틀리고 90점 맞고 어쨌든 1등은 맞았지만 그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이제는 이거 안 나오겠지. 모의고사 기출은 다 해줄 거야. 알았지? 자, 이런 형태 잘 봐봐. 어렵지 않아? 얘가 음수래. 얘가 음수 마이너스 붙일 거 아니니? 맞지? 그럼 3분의 fx 마이너스 fx니까 얘가 0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그림을 한번 보자. 이 그림만 그리면 게임 끝나. 봐봐. fx가 0보다 작대. 여기네. 그치?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에서만큼은 이 gx라는 놈은 높이가 0으로 찍어버리래.
이 빨간색이 GX가 되는 거야. 이 빨간색이. 콜? 괜찮지? 그리고 얘야. 0보다 클 때 그럼 얘하고 얘는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fx고 왜 지웠지 내가? 그 다음에 0보다 클 때 얘네들은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했어. 그럼 1보다 작은 놈을 곱했잖아. 그러니까 이 높이들이 살짝 얘보다는 살짝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이게 GX 형태가 될 거라고. 여기 만약에 내가 3분의 4였다면 얘가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고. 3분의 2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넓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그림 보고 이제 게임 끝내는 거야. 한번 볼게요. 자, 기억. GX가 0보다 같거나 크다의 해는 모든 실수다. 얘들아, 빨간색 봐봐. 빨간색. 여기는 다 0이고 다 양수잖아. 다 양수잖아. 기억이 맞는 거지. 쉽네. 니은. fx, gx. 뜻이 뭐지? gx가 fx보다 위에 있는 거야. 이거의 해는 x가 마이너스 4하고 2다. 그렇잖아. 야, 이 하얀 거보다 빨간 거 위에 있는 게 어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에 있는 거 맞잖아. 등호 빼야지? 맞어. 뺐어. 맞고. 디귿. gx는 3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한번 볼까요? 이것도 내가 무조건 이 방정식은 그래프와 그래프의 만남이라 그래서 맞지? 이건 뜻이 뭐라고? y는 3과 y는 gx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인데 얘가 서로 다른 두 개냐? 보자 한번. y는 3이 어딨어? 대충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y는 3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럼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나지.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맞다. 이러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고등학교 1학년은 요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진행할 수 있는데 요 정도는 가볍게 풀어주시면 돼. 느낌이 뭐지? 방정식을 방정식으로 보면 안 돼요. 다 그래프의 싸움인 거 알겠죠? 콜, 됐고. 자, 그 다음에 10번까지 질문 있나요? 2번? 2번. 이것도 또 까꾸로 알고 있네. 자,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 요걸 보면서 오늘 이제 2차 부등식을 좀 정리 좀 할게요. 여기가 GX. 하얀 게 GX. 여기가 6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3. 노란 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나? 여기가 2,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6이 되는 거네, 이렇게. 여기가 y는 fx입니다. 빨간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하자. 자, 괜찮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놓고, 뭘 구하냐면은, 자, 이거 바로 인수분해 하면서 들어갈게. fx 곱하기 fx의 빼기 gx입니다.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 하고 들어가는 거야. 괜찮죠? 응?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식이 지금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는데, 곱해서 음수래. 그럼 첫 번째, 얘가 양수면은, 얘는 뭐야? 음수가 되면 되는 거야. 맞지? 두 번째, 얘가 만약에 음수면은, 얘가 양수면 된단 말이야. 자, 요걸 좀 식으로 멋있게 써볼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fx가 만약에 0보다 크면서 동시에는 이거 겹치는 겁니다. 교집합입니다. 요게 음수라는 얘기는, 싸가지 없, 요게 음수라는 얘기는, 요게 넘어가면 되잖아. 그치? 이거를 찾아라. 지금 이런 뜻이에요. fx가 0보다 크면서, fx가 0보다 크다고? 어디지 여기가? fx가 0보다 큰 게? 3보다 작고, x가 6보다 큰데. 요놈 범위 내에서 gx가 fx보다 크대. 그럼 gx, fx 큰 게 어디야? 여기가 더 크잖아, 지금. 빨간 놈이. 맞지? 그래서 x가 여기가 2하고 6 사이입니다. 자, 겹치는 거 찾아볼게요. 이건 겹쳐야 되는 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가 요거 3보다 작고 6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고, 첫 번째 거는. 얘는 2하고 6 사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2하고 6 사이다. 여기까지. 그럼 겹치는 게 얘가 있네. 그치?
그래서 x는 일단 2하고 3이 답이 되는 거야. 자, 일단 2하고 3이 답이 있는 게 있나? 2번밖에 없네. 끝. 오케이. 근데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거. 이번엔 fx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되는데, 아이, 그럼 뭐야? 큰 놈이 작은 놈 빼면 양수지 뭐야. 큰 놈이 작은 놈 빼면 양수입니다. 자, fx가 0보다 작은 범위가 어디야? 이번엔 x가 3하고 6 사이고, fx가 gx보다 크대. 그럼 fx가 gx보다 큰 여기하고 어디야? 2보다 작을 때잖아. 맞지? 여기가 x가 2보다 작을 때하고 x가 6보다 클 때야. 야, 얘하고 겹치는 범위가 있냐? 없어. 없어, 여기는. 볼까, 한번? 자, 3하고 6 사이야. 얘는 2보다 작고 6보다 크대. 겹치는 게 없어. 근이 없어.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저렇게 음수다 그러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두 개로 다 찢어서 푸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는 문제 패턴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자 10번까지 질문. 없어, 여긴? 야, 우리 5번은 이제 확실하게 풀 수 있겠지? 형아, 졸려? 졸리면 얘기해. 이거 뿌려줄게. 여기서 한번 뿌려볼까? 오케이, 됐어. 자, 이상한 거 있으면 다 질문하세요. 괜히 또 나중에 또, 선생님, 이거 내가, 얘들아, 어설프게 알면 안 돼. 하나를 끝까지 알고 가야 됩니다. 자, 10번까지 없으면, 자, 11번부터 15번까지 있나요? 11번 한번 해보자. 11번이 조금 내용이 좀 길지. 얘들아, 요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여기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어. 알겠지? 요게,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고3 올라가면은 저런 패턴의 문제가 엄청 많이 보게 될 거야. 저런 패턴의 문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괜찮지? 0보다 크다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똑같이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좀 볼게요. 쟤는 한 번만 주면 와 그러지 않냐? 우리 토요일 날 엊그제 본 것 같은데 벌써 또 3일이 지났어. 오늘 내가 잠깐 올라갔어. 오랜만에. 일 잘 풀고 있나. 근데 딱 이제 하린이한테 하린 어때? 그랬더니 처음으로 하린이의 그 짜증나는 표정이 있어. 아래야, 야. 야, 너 내가 느낀 게 하나 있다. 야, 너 화내면 진짜 살벌하겠다. 근처에 가지 마. 알았지? 근데 원래 그게 있다? 누나 있는 사람. 몇 살 차이지? 2살? 여동생 있는 사람. 몇 살 차이? 3살 차이야? 오케이. 원래 남매지간이 있어. 어쨌든 니들도 남매잖아. 맞지? 아닌가? 남매잖아. 그치? 남매잖아. 이 남매지간이 있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오빠하고 여동생은 엄청 싸워. 나중에 여동생이 막 반말해. 야! 이러고서 반말해. 근데 마찬가지야. 누나하고 남동생도 반말하지. 야! 반말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희한하다. 사이가 좋은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냥 원수지간이야, 원수지간.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누나들은 남동생은 되게 챙겨. 안 그래? 아니야? 널 패? 어이씨, 그래?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나중에 있잖아.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잖아. 성인이 되면은 오빠가 여동생한테 해주는 것보다 누나가 남동생한테 해주는 게 더 많아. 진짜야. 이게 되게 특이해. 근데 학창 시절에는 미국하고 일한 사이야. 희한하지 그게. 진짜 그런 게 있어. 형 있는 사람 불쌍해. 왠 줄 알아? 남동생은 쳐맞습니다. 야, 솔직히 너 형한테 맞아본 적 있어 없어? 있지. 너 맞아본 적 있어 없어? 그래. 형들은 동생 무지하게 팬다니까. 평생 그래. 동생들은 깨갱한다니까.
이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면 괜찮거든? 나이 차이가 가깝잖아? 그러면 툭 하면, 이씨, 손부터 날라와. 야, 잠깐만, 너는 그럼 양쪽에 다 힘들구나. 어떡하니, 씨. 누나한테 쳐맞고, 형한테 쳐맞으면 어떡하,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아이고야, 어떡해. 그래, 내가 점수 못 맞은 거 이해할게. 시우야, 알았지? 이런 가정사가 있었구나. 넌 빨리 독립해. 알았어? 에휴. 야, 그럼 나머지 다 외동이야? 외동? 여동생? 남동생? 애 좀 그만 때려. 애 좀 그만, 너도 남동생? 화풀이 하지 마, 애들한테. 알았어? 솔직히 얘기해봐. 때린 적 있어, 없어? 있지? 거봐, 있어. 앞으로도 있을 거지? 그래,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건 있어. 뭐냐면, 야, 형제들 있잖아. 형제, 남동생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형이 있잖아. 선구자거든? 형이 길을 잘 가야 돼. 예를 들어, 형이 만약에, 대학만 얘기할게. 형이 좋은 대학을 가잖아. 그럼 동생도 똑같이 따라가. 근데 형이 개판 쳐버리잖아. 그럼 동생도 개판 칠 확률이 높아. 보고 배운단 말이야. 그게 특이해. 진짜야. 그래서 마지들이 그게 좀 힘들어. 마지인가? Z. 그거 이제 웃기지. 내 개그가 원래 시간제는 웃기다니까. 그때는 이제 뭐야 저 병신 이랬잖아. 근데 마지인가? 마지인가? Z 이러면 되는 거야. 자, 미친놈이라고 나한테? 너 좀 쳐맞아야겠네. 너 동생 너 잠깐만. 아, 그랬어? 자, 서로 다른 두 양근이 있어. 아, 우리 시우한테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 진짜. 애들을 패, 네가 대신. 대리만족해, 알았어. 경목이 좀 괴롭히지 말고 똑같이 누나한테 쳐맞는 사이잖아. 아닌가? 자, 이거 좀 볼게, 얘들아. 이게 딱 보는 순간 느낌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지금 A, B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제 알파, 베타, 여기서 지금 식이 두 개 나왔잖아. 그치? 식이 두 개 나왔으면은 이 알파, 베타에 관한 식 하나, 식 두 개 나왔으면은 이게 원래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되면은 알파하고 베타를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딱 정해질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B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 하나는 등호인데 하나가 부등호가 나와. 이런 케이스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미적분이 아니야. 고1이란 말이야, 고1. 근데 일단 2차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알파, 베타가 나와야지 A,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하나는, 여기 등호, 짜증나. 이때를 잘 생각해봐. 얘들아, x-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작대. x는 얼마니? 1밖에 없는 거야, 맞아? 이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문제 패턴을. 그렇게 깔고 들어가는 거야. 부등식인데, 야, 부등식은 어떻게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잖아. 범위니까 엄청나게 많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 야, 2차 부등식이 근이 하나일 경우. 그때는 완전 제곱일 거라고 그때 문제 풀어봤잖아. 그치?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앞으로. 자,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해보자. 먼저 차근차근 정리해야 될 게 꽤 많아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먼저. 자, 일단 양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이거분의 이거.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지? 0보다 크다. 이 세 개를 먼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찍고 들어가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 오케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뭐지 지금? 두근의 차입니다. 여러분들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 뭐지? 여기서 뭐 알파가 더 크다고 볼게. 알았어요?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 물론 절대값 붙여야 되는 거 알았죠? 두근의 차는 절대값 붙이는 건데. 자, 뭐죠? 여기 절대값 이거분의, 즉 2분의
이거 모르면 안 돼. 두 분의 차구하는 공식. 절대값 이거분의 루트 이거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8b 이렇게 여기까지 딱 세팅하고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할게요. 괜찮지?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갈게요. 자, 이거 통분합시다. 알파 베타분의 칙칙 알파 플러스 베타야. 여기가 지금 4래. 이쪽에 곱해주자. 그럼 알파 베타가 밑에 있을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가 4알파 베타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AP 구하는 거니까 AP를 대체할게요. 여기다가 어디 갔어? 여기 그대로 들어와요. 마이너스 2분의 A. 네, A 지금 양수입니다. 4 곱하기 너. 그럼 여기가 2B가 되네. 괜찮죠? 여기까지. 양면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좀 곱할게. 오, 그럼 뭐가 되는 거지? A는 여기가 4B가 되겠다. 요렇게 하나가 딱 먼저 정리를 해놓고, 조건들이 지금 엄청 많아? 그 다음에 요거 제곱. 야, 우리 절대값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 제곱 좌변은 요 놈을 제곱하면은 요 놈도 제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가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8b. 요 놈이 누구하고 똑같냐면 16 곱하기 알파 베타. 요 놈. 요 놈을 3승하래. 그럼 여기가 8분의 b3승이네. 여기 괜찮지? 자, 정리하는 거야 지금 계속. 툭툭 여기 2. 이쪽에 4 곱하자. 그럼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8b가 이쪽에 4 곱하니까 8b 3승.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넘길까? a는 a끼리 뭉쳐주고 이제 b는 b끼리 뭉쳐주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보니까 제곱? 그래. 없애보자. 루트인데 여기가 8b 3승에 플러스 8b야. 근데 A가 A가 양수래며. 이상 없지, 여기까지? A가 양수인가? 아니지. A는 음수지. 볼까? 이게 양수지. 둘 다 양수래며. 그럼 여기도 양수가 돼야 돼. 맞아? 그래서 여기서 A는 일단 음수가 되고 B는 뭐가 돼? 둘 다 양수니까 양수가 돼야 되네. 일단 이렇게 깔고 들어가네. 야, 여기 왜 4이냐? 여기 마이너스 4이 아니야? 오이씨, 깜짝 놀래라. 오, 깜짝이야. 여기 마이너스 4입니다. 맞죠? 됐어. 자, A는 음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땡겨야 됩니다. 맞죠? 아니,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잖아. 근데 A가 여기서 지금 음수란 말이야. 양수니까. 근데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됐지? 됐어. 자, 이제 기본 세팅입니다, 이제. 자, 그려놓고 한번 보자고. 하하, 그래? 이거를,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난을 쳐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장난을 쳐야 돼요. 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치? 넣어볼게, 이제. 마이너스 루트에 8b 3승 플러스 8b가 여기가 마이너스 4b랍니다. 괜찮죠? 양변에 음수 곱해서 이거 부동호 반대로 바꿀 수 있네요. 괜찮죠? 그럼 얘도 양수가 되고 양수가 됐어요.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 볼게. 그래도 괜찮잖아. 근데 부동호 안 바뀌잖아. 그건 당연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 보면은 8b 3승에 8b가 있고 여기가 16b 제곱이 있어요. 자, 여기서 양변을 8b로 나눌게. 괜찮지? 양수니까. b가 양수니까 8b로 나눌게. 그럼 여기가 b제곱이 나오고 여기가 1이 나오고 여기 8b로 나누면은 여기가 2b가 나와. 넘어가 볼까? 그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왜 자꾸만 쑥쑥 들어가니, 얘가 파란색이? 이거 무슨 말인지 지금 보이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얘가 좀 이상하구나.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가. 왜 이래? 야! 얘는 또 왜 안 들어가고 얘는 또 들어가고 그래. 그래서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B는 1이다. 여기다 집어넣을게. A는 마이너스 루트 16이다. 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는 분명히 숫자를 틀어낼 거야.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파, 베타 두 개를 구해야 되긴 되는데 하나는 확정된 방정식인데 하나가 변화되는 부등식이야. 그럼 변화되는 부등식인데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산술기한데 그때는 산술기한은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닌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이 0보다 같거나 작겠다.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 이거 이해 가죠, 여기까지? 자, 이 문제는 꼭 챙기길 바라요, 여러분들. 숫자가 바뀌어도 한번 풀어본 거하고 안 풀어본 건 다릅니다, 여러분들. 괜찮지? 자, 됐습니다. 자, 12번부터 그 다음에 20번까지 질문. 없나요? 오, 다들 잘했나? 뭘 틀렸어? 13번? 풀어볼까? 안 풀어도 되겠어? 응? 얘들아, 괜찮아? 13번 괜찮니? 빨리 얘기해. 13번 괜찮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 16, 17, 18까지 괜찮아요? 18번? 자, 18번인데 이 범위 내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보다 이게 항상 성립해라 이런 얘기야. 그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자.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자. 이런 문제는 얘들아 그냥 하나로 고정시킬게. 하나로 고정시킬게. 어떻게 고정시키냐면은 자, 이거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풀면 큰일 나. 다일로 넘어가요, 선생님. 그치? 판별식 풀지 말고 헷갈리니까 K만 놔둬. 무조건 K만 놔둬. 알았니? K의 범위를 지금 구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K만 왕따를 시키라고. K만 왕따를 시키면 얘가 이렇게 될 거거든? 그치? 그럼 뜻 자체가 뭐냐면 Y는 K가 얘보다 커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런데 이 범위를 딱 줬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아래 볼록일 텐데 얘가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너분의 너니까 여기가 x가 2분의 1이 될 거야. 괜찮지? 그러면 자르래. 어디야? 2가 한 이쯤 있을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1은 한 이쯤 있을 거 아니니? 좀 더 멀 거 아니야. 거기서 자르란 얘기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봐달란 얘기고 나머지는 다 버려라 이런 뜻인 거야. 이 파란색 그래프보다 이 y는 k라는 이 누워있는 함수가 모조리 다 위에 있어야 된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여기까지는 괜찮지. 즉 y는 k가 요거보다 같거나 크면 얘보다 다 위에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 가요? k를 따시키면 이걸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계산해 볼까? 8 플러스 4 더하기 1. 여기가 13이 나오네. 맞지? 13. 즉 여기 탕. y는 13일 때 딱 들어오면은 얘하고 같아져. 그보다 올라가면 이 식을 모조리 만족한다고. 그래서 k는 뭐가 되는 거야? 13보다 같거나 크다. 최소값은 얼마? 13. 그리고 끝내세요, 그냥. 알았죠?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실제 미적분에서 푸는 방법이에요. 잘라서 보는 거야, 잘라서. 여기까지 이해가죠? 됐어. 자, 그 다음에 20번까지는 없나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자 25번까지 질문 있나요? 오, 잘하고 있나 보네. 됐어. 24번 괜찮니 얘들아? 24번? 빨리 질문해야지 뭐해. 내가 다 풀어봤는데. 얘들아, 니네가 풀긴 풀은 답이 맞았단 말이야? 내가 푸는 답이 맞았어. 근데 내가 그 풀이가 제대로 맞는지 틀리는지 모를 땐 바로바로 찔러야 돼. 희한하게 그런 데서 응용해서 나와. 그래서 24번은 내가
무슨 선방을 쳤지. 이런 류의 문제가 꼭 하나 나올 수도 있거든.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 자, 24번입니다. 티초 후, 높이 HT가 뭐냐면 OAT 마이너스 OT 제곱이래. 그러니까 T초 후의 높이래. 이게 T초의 높이래. 그러면 시간은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음수의 시간은 없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0초일 때는 뭐냐? 0을 집어넣으면 높이가 0인 거야. 지면에서 쏘아 올리는구나. 1초 후의 높이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고 2초일 때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폭죽의 높이가 얼마? 40 이상의 높이에서 6초 이상 머물러 있게 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좀 계산해 줄래? 그런 거야. 근데 A가 당연히 여기서 양수다. 이런 거야. 자, 보자 한번. 자, 그대로 놔볼게. 폭죽의 높이, 이게 높이잖아. 그치? 이게 높이잖아. 폭죽 높이. 근데 이 높이가 OAT 마이너스 OT 제곱이 40 이상이래.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 여기 주인공은 T입니다. 시간이 주인공이야. 나중에 여러분들 그 미분 나중에 해보면은 막 길이를 시간으로 미분해. 그럼 그게 속도가 돼. 거리, 길이, 위치, 높이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돼요. 그거 나중에 할게. 어쨌든 여기 시간이 주인공이야. 근데 이 시간은 절대 음수가 없어. 알겠지? 자, 넘어가 보자. 그럼 여기가 OT 제곱 마이너스 OAT 플러스 40이 0보다 작더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결국 이게 뭐냐면 y는 0하고 여기가 y는 아래 볼록 이자 포물선인데 얘가 이거를 만족하는 t가 6초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여. 자, 봐봐. 그림을 그려보자. 여기 t야 이제. 요렇게 들어갈 건데 여기가 지금 0보다 작은 거잖아. 그치? 그럼 어떤 시간부터 어떤 시간까지가 지금 0보다 작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놈이잖아. 그치? 그런데 그럼 이 길이가 뭐야? 6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처리하면 끝난다고. 6초 이상이 되니까. 그럼 얘 만나는 두 점이 이 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보다 같거나 더 벌어지면 끝난단 말이야. 그럼 6초 이상 밑에 다 있는 거잖아. 음수가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6 이상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거리를 멋있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두근 사이의 거리. 다른 말로 요거를 방정식으로 고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두근의 차가 되는 거지. 두근의 차가 많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볼게.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이 뭐죠?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은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C. 야, 20 곱하기 40이 얼마? 마이너스 800. 얘가 누구? 6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처리하면 끝난단 말이야. 이상 없습니까? 자, 이거 이쪽에 곱해주고 30입니다. 자, 한번 제곱할게요. 25A 제곱 마이너스 800이 30 제곱하면 얼마야? 900인가? 이렇게 되나? 오, 내가 실수한 거 없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지? 여기까지? 맞아. 그럼 여기 넘어가면 이게 뭐야? 25A 제곱이, 뭐 이게 숫자 그지 같냐? 1700인가? 자, 1700을 25로 나누면 얼마죠, 여러분들? 자, 1700을 25로 나누면
100은 25로 나누면 4다. 맞지? a제곱이 얼마가 나올 거냐면 17 곱하기 4가 나올 거예요. 알았죠? 여기까지. a는 양수래니까 당연히 여기서 a는 뭐보다 커야 돼? 루트 17 곱하기 4니까 여기가 2 루트 17. 자, 이거보다 같거나 크면 됩니다. 그냥 아래서 계산할까? 4, 7에 28, 4, 1은 4, 68. 이렇게 되면 되네. 자, 그럼 정수 A 최소값이래. 그쵸? 그럼 A는 뭐보다 크면 돼? 8, 8이 64. 얘가 8보다 크네? 그치? 9, 9, 8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8은 안 되고 여기가 9부터 되겠네. 끝. 자,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A제곱 하더라고. 이렇게. 야, 뭘 제곱해 68보다 커? 굳이 뭐야? 굳이 뭐야? 됐죠? 여기까지? 요거 잊지 마. 요거 얘들아. 6초 이상 머물러 있게 한다. 요거 좀 자주 나오는 테마예요. 알았지? 두 근 사이의 거리를 가르치는 거야, 저게. 저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24번. 좋았어. 오이씨,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에 25번부터 끝까지. 빨리 이상형 빨리 다 얘기해. 없어요? 오, 좋았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2차 부등식을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문제 하나만 좀 보여줄게. 알았죠? 2차 부등식에서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구나. 근데 이한 문제 여러분들 2차 부등식이 다 들어가 있어. 봐봐 한번. 나중에 할까? 지금 하면 좀 그런가? 삐용. 쇼야,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하지 말까? 하지 말까? 근데 이거 하면 되게 좋은데 하지 말까? 알았어. 너 안 물어봐. 하리나, 이거 어려운 건데 하지 말까? 이게 작년도 6월 모의고사 몇 번 문제지 얘가? 중킬러 문제야. 20번 문항이야. 야, 잡았어. 날벌레가 계속 어디서 들어오지? 날벌레가? 그래? 야, 너무 어렵지 이거? 아닌데 할까 말까. 하리나, 네 의견을 들을게. 알았어, 하지 말래.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알았죠? 피곤해하는 것 같아. 좀만 좀 쉬어요. 그럼 경우의 수로 바로 들어갈게요. 경모야. 땡큐. 근데 이 경찰대학이나 이런 데는 얘들아 좀 일찍 준비해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돼. 1, 2학년 때 과정이 되게 심화가 돼서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올림픽 답답한 거야. 알았어. 자, 경우의 수를 배운 다음에 순열조합을 배워. 그 다음에 이제 확통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순열이 여러 가지로 갈리고 이 조합도 여러 가지로 갈리기 시작해요. 알겠지? 근데 우리는 상황에 봐서 확통해 놓은 거 좀 끌어올게요. 자, 그리고 경우의 수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노가다라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냥 노가답니다. 그럼 순열조합은 뭡니까? 얘도 노가다야. 그런데 앞에 네 글자가 붙어. 럭셔리한 노가다예요. 알겠죠? 결국은 뭡니까? 확률 통계는 다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게 30%고 나머지는 다 노가다 때리는 게 70%입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나 이쪽 계통은 여러분들이 아예 마음을 비워야 돼. 노가다를 때리겠구나. 노가다를 때리겠구나. 경우의 수를 하나, 둘, 셋 찢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만약에 킬러 문항이면 경우의 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까지 찢어야 돼. 맥시멈 8개까지야. 그래서 미적분 100점도 어렵지만 확통 100점도 어려워요. 왜? 킬러 문항에 무조건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확률 통계에서 얘를 빼서 고1에 집어넣은 거야. 미리 연습 좀 하라고. 그리고 사실 이게 중요해. 수능이나 미적분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 때 경우의 수를 나눈단 말이야. 우리 절대값도 그렇잖아. 뭐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로 나누잖아.
그치? 이제 앞으로 고급 문제가 올라가면 갈수록 경우의 수를 찢는 거야. 여기서 연습이 들어가는 거야. 그걸, 짜증나,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일일이 다 갈겨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떤 이론적인 직관적인 사고도 있지만 연락의 경우의 수를 때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조금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노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노가다 중에서 럭셔리가 왜 붙었지? 몇 가지는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니까 외우자 이런 뜻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경우의 수를 내가 쫙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경우의 수에서 크게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걸 잘 들어야 돼. 합의 법칙은 그야말로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합하는 겁니다. 곱의 법칙은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은 언제냐면은 문제에서 또는이나 이거나가 나오면은 합하는 겁니다. 알았죠? 또는이나 이거나가 나오면 합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이번 주에 로또가 당첨이 안 됐으면 다음 주에 어떻게 돼? 그 금액이 합산되잖아. 또 당첨이 안 되면 또 합산되잖아. 근데 요즘에는 너무 많아갖고 그런데 예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합산되고 나중에는 335개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 근데 당첨이 됐어. 강원도에 있는 어떤 경찰관이 당첨이 된 거야. 그냥 전국에서 기부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 기부했지. 근데 계속 오는 거야. 조폭들은, 나 당신 경찰이냐? 나눴어부터 해갖고 경찰관 간두고 잠적했어요. 근데 요즘엔 그런 게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합합니다. 이 또는은 합하는 거야. 여기다 로자 붙이면 돼. 로또는 합한다. 또는은 합하는 거야. 알았어요? 거나 또는 합하는 겁니다. 곱의 법칙은 뭐냐면 이고 그리고야. 이고 또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다 곱하는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곱하기예요. 이승 이게 뭐야? 진행 의미가 뭐야? 잘 봐봐. 자, 요거를 이제 명확하게 구별해 줄게. 내가 A에서 B로 가는데 A 지점에서 B로 가는데 내가 버스로는 3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로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대. 자, 버스가 지금 3가지 방법이 있고 버스가 지하철로 가는 방법이 2가지가 있대. 자, 이제 물어볼게 내가. 자, 내가 A에서 B로 가는데 버스 또는 지하철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니? 라고 얘기하면 그냥 너는 자연스럽게 버스 3가지하고 지하철 2가지 합해서 5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맞지?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내가 A에서 B로 간 다음에 B에서 다시 C로 간대. 근데 내가 A에서 B로 가는 케이스가 3가지가 있고 B에서 C로 가는 케이스가 2가지가 있어. 그럼 니네가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냐 경모야? 그렇지. 6가지란 말이야.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곱하고 있단 말이야. 왜 곱하고 있지? 잘 봐봐.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지? 3가지입니다. 지금 끝났니? 행위가 끝났니? 안 끝났지. 이걸 진행이라고 보는 거야. 진행. 이게 판단해야 돼. 애가 무슨 병든 닭 마냥. 야, 너 뽑혔는데? 야, 무슨 너 간호사한테 엉덩이 내주는 것처럼 무슨 이렇게 온몸을 다 포기하고 있냐? 아유, 잡수 이러면서. 자, 여기까지 왔지? 아직 안 끝났어? 그때는 곱하기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이걸 진행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 나중에 니네가 문제 풀 때 이 경우를 더해야 되나 곱해야 되나 되게 헷갈릴 때가 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때는 진행, 얘가 굉장히 도움을 줄 겁니다. 진행의 의미는 곱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더하기는 좀 나중에 확통 시간에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괜찮죠? 여기까지? 됐어. 이렇대. 자, 이제 무식하게 풀어볼게, 이제 경우의 수. 자, 그런데 요거 좀 한번 보자. 니네 그 약수의 개수 구할 줄 아나? 약수의 개수? 자, 약수의 개수 볼게. 약수 좀 볼게. 약수의 개수 내가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지 말자. 그냥 편하게 보자. 여기다 한번 싹 다 처리해 볼게. 자, 약수 개수.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곱. 자, 요거까지 싹 다 처리할게. 그냥 학년 구분 없이. 알았어요? 자, 우리 6은 말이야. 우리 이게 인수분해한다. 소인수분해주면 뭐야? 이거 하도 식을 많이 해갖고. 2 곱하기 3이잖아. 그렇지? 1은 아니야. 1은 쓰는 거 아니야. 이때 여기 1 돼 있으면 약수에서 어떻게 하지? 요거 하나 더하고
요거 하나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곱하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맞지? 지수 하나 더하고 지수 하나 더하면 곱하면 된단 말이야. 이게 뭐냐면 1, 2, 3, 4 왜가 4가 왜 나와? 병신. 6 이렇게 4개 나온단 말이야. 맞지? 미안. 자, 12는 어떻게 되지? 12는 2의 제곱에 여기가 3의 1승이니까 요거 하나 더하면 3이고 요거 하나 더하면 여기가 이제 2가 돼서 6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108은 어떻게 되지? 108은? 108은 이게 뭐야? 얼마지? 27 곱하기 4인가? 그래서 얘가 2의 제곱에 3의 3승이네. 맞지?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거 하나 더하면 얼마야? 얘가 3이 되는 거고 얘가 하나 더하면 4가 된단 말이야. 12개가 나온단 말이야. 자, 이때 약수의 총합 좀 볼게요, 얘들아.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볼게요. 1 더하기 2의 1승까지. 왜? 여기가 2의 1승이니까. 곱하기 1 더하기 3의 1승. 왜? 여기가 1승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왜 그러게? 이렇게 곱하면 1이지, 이렇게 곱하면 3이고, 이렇게 곱하면 2고, 이렇게 곱하면 6이잖아. 다 더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12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돼요? 잘 봐. 여기를 잘 보는 거야, 여기를.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까지야. 여기 딱 2의 2승까지야. 곱하기 1 더하기 여기 3의 1승까지야. 왜? 여기가 3의 1승까지니까.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이제? 1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제곱까지 곱하기 여기 3승이네. 1 더하기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 더하기 3의 3승까지. 이렇게. 우리 대수 시간에 잠깐 등비수를 살짝 맛봤지? 이게 이제 30 곱해 나가는 등비수열이 합이 된단 말이야. 기억나니 이거? 등비수열 합? R-1분의 초항 R의 항의개수 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하는 거 알겠어요? 이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자, 괜찮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책에 많이 나와 있는데 얘가 참 복잡하다. 약수의 총곱, 약수를 모조리 곱하라고? 자, 이거 한번 느껴봐. 6이란 놈은 약수가 1, 2, 3, 6입니다. 이 4개를 곱하래. 그랬더니 봐봐.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6이지.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6이지. 결국은 약수의 총곱이 6의 제곱이네. 그쵸? 자, 느껴보세요. 자, 12의 약수 좀 볼게요. 6개래. 1, 2, 3, 4, 또 뭐 있어? 6, 10인가? 이렇게 6개가 있잖아. 맞지? 이때 다 곱하래. 이렇게 곱하면 얼마지? 12. 이렇게 곱하면 얼마지? 12. 이렇게 곱하면 얼마지? 12. 12의 세제곱입니다. 잠깐만. 이게 무슨 뜻이야? 6의 제곱. 12의 3승. 이 2가 뭐지? 약수개수 절반이야. 이 3이 누구지? 약수개수 절반이란 말이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약수의 총곱은 원래 숫자의 약수개수 절반승. 원래 숫자의 약수개수 절반승. 그러면 얘는 약수를 총 곱하면 건 원래 숫자의 약수개수 얼마야? 12개지. 그거의 절반. 얼마? 6승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딱 해결해 주면 돼. 근데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뭔데? 에이, 제가 지수를 배웠거든요. 만약에 2의 2분의 1승해지면요. 얘는 루트 2잖아요. 그래. 근데 뭐 어쩌라고? 근데 보세요, 선생님. 봐봐. 여기 16 좀 볼까요? 16은 약수가 1, 2, 4, 또 뭐 있냐? 8, 16. 5개잖아요. 그러면 얘는 약수를 총하면 16의 2분의 5승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2분의 5승 나면 이거는 무리수가 될 거 아닙니까? 뭘 무리수가 돼? 16은 4의 몇 승? 제곱. 4의 5승이 답이에요. 알았죠? 어차피 자연수로 떨어져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약수의 총곱은 자연스럽게 원래 숫자의 약수개수 절반승 이러면 되는 거야. 됐지? 여기 약수개수?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응용이 들어갈게. 응용이. 내가 만약에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뭐 4승 좀 이렇게 해볼까? 너무 크다. 대충 여기까지만 갈길게. 이렇게 알았지? 저런 큰 숫자가 있어. 그럼 먼저 약수개수를 한번 구해볼까? 그러는 거야. 지금 봐봐. 쉬워요. 여기 어렵지 않아요. 약수개수를 한번 체크해보자. 그러면 약수개수 쉽지 뭐야. 하나 더하고 4, 하나 더하고 3, 하나 더하고 3. 그냥 4하고 36. 36개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숫자에서 이제 물어보자. 첫 번째. 약수 중 짝수의 개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짝수를 다른 말로 2의 배수라고 그럽니다. 맞죠? 약수 중 짝수의 개수가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짝수가 2의 배수거든. 그럼 여기 2를 잠깐 하나 바깥으로 뺄게. 자, 이게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 이 자식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돼.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여기 뭐야? 3 곱하기 3 곱하기 3. 27이 나오잖아. 맞지? 왜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거의 약수를 구해주면 여기가 27개가 나올 거거든. 거기에다 2를 곱한다는 얘기야. 그럼 짝수로 다 바뀌어버리겠지. 어쨌든. 걸? 느껴봐 계속.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는 3배수의 개수는 그래? 그럼 이때는 3은 하나 뽑아줘 바깥으로. 그럼 여기가 2의 3승에 3의 1승에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3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요? 아이 그렇잖아. 그래서 답은 4 곱하기 2 곱하기 3. 요게 이제 3의 배수의 개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5의 배수는 5만 하나 빼주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15의 배수, 약수 중 15의 배수, 15배수의 개수, 15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3하고 5를 바깥으로 하나 빼버려 이렇게 통. 그럼 여기가 2의 3승하고 여기가 3의 1승하고 여기가 5의 1승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놈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주면 돼. 여기다가 15가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4 곱하기 2 곱하기 2다. 요게 답이 되는 거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근데 요거는 이제 이런 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심화를 시키면 이렇게 문제를 내겠지. 자, 3번 잘 봐봐. 3의 배수이지만 약수 중 약수 중 3의 배수이지만 9의 배수가 아닌 것은 9의 배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3의 배수 개수 좀 구해볼까? 여기 3 하나 바깥으로 빼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가 2의 3승에 3의 1승에 5의 제곱이 돼서 여기서는 개수가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 4 곱하기 2 곱하기 3이 나오는 거야. 맞지? 근데 이 안에는 분명히 9의 배수도 있을 거라고. 그러면 9의 배수 개수 한번 구해볼까? 9의 배수 개수? 9의 배수 개수? 그럼 9의 배수는 뭐야? 3의 제곱이 앞으로 빠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2의 3승에 5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요거의 개수가 뭐가 되는 거지? 4 곱하기 3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그냥 얘를 뭐야? 빼버리면 되지 뭐. 3의 배수의 개수에서 9의 배수의 개수를 빼버리면 끝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3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가끔. 확통에서 나왔나? 확통에서 저런 게 나와요, 가끔. 순열접에서 하면 되지 뭐. 알았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약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약수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요게 좀 중요한데,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교란수라고 있어. 얘가 있잖아. 디어레이지먼트. 이 교란수라는 게 확통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란수가. 교란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걸 안 갖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런 거다. 우리 반 6명이 있는데, 뭐,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하고 C라는 애하고 D라는 애가 이제 시험을 봤단 말이야. 채점을 할 거야. 채점을 하는데 그럼 이제 시험지를 막 이렇게 바꾸는, 왜냐면 채점을 할 건데, 만약에 자기가 자기 답안지를 갖고서 채점을 하면은, 주선생님들 되게 맞았다고 표시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답안지를 얘네들을 다 바꿔쳐줘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하는 거게, 호영아? 아는구나, 너 너한테 안 뿌리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자기 답안지를 안 갖는 경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수용도라고 있습니다. 직접 해보는 거야. 봐봐. 내가 2명부터 가볼게. 2명부터. 자, 사람이 A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가 스몰 b라고 쓸게. 알았지? 그러면 자기가 자기 걸 안 가져야 돼. 그럼 얘가 스몰 b를 갖고 얘가 스몰 a를 가져야 돼. 몇 가지죠? 한 가지지 뭐. 바꿔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3명 좀 볼까? 3명? 자, 사람이 A, B, C입니다. 이제 답안지를 좀 볼게. 그럼 A가 가질 수 있는 답안지는 B나
C 두 개밖에 없을 거야. 맞지? 자, B일 때는 남아있는 게 이제 A하고 C인데 A, C 이러면 C가 C를 갖는단 말이야. 안 되지? 그래서 C하고 A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가지치기가 들어가야 돼. 알았지? 그래서 이게 수능에 모의고사 나와요. 나옵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노가다야. 알았어? 여기 C가 들어가면 이제 A하고 B가 남잖아. 그럼 여기가 BA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B가 B를 가져서 채점을 하고 고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 조금만 좀 참아봐. 야 깜짝이야. 좀 참아봐 좀. 두 가지입니다. 자, 4명이 문제네. 어떻게 4명? 보여줄게요. 이거 일일이 다 해봐야 돼. 진짜 다 해봐야 돼.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A, 안 되지? B, 얘가 C, 그 다음에 얘가 D.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거를 가지치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B일 때 남아있는 게 이제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뭐지? 얘가 가질 수 있는 거는 A 가질 수 있지? 또는 C도 가질 수 있고 얘는 뭐야? D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괜찮죠? 저기 쪼개는 겁니다. 이거 알았어요? 자, 이제 B, A가 바꿔쳤으니까 여기는 D, C가 들어가야지 이렇게 자기가 자기 걸 안 갖는단 말이야. 맞지? 여기는 B, C가 있어. 그럼 B, C가 썼으니까 이제 A하고 D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A, D는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D, A. 요렇게 세 가지가 요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 B, D를 썼다고. B하고 D를 썼으니까 이제 A하고 C가 남았어. 근데 여기가 C, A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A하고 C가 들어와야 돼.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똑같이 하는 거야, 이것도. 이게 가지치기가 들어가잖아, 지금. 그래서 이 나무 숫자에, 형태자에, 그림도 자에서 이걸 수용도라 그래요. 이 수용도가 노가다 칠 때 진짜 중요하다고. 그럼 해석은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고 세 가지가 나와. 알았니? 그래서 이거를 교란수라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에서는 얘가 무조건 한 문제씩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치느냐? 아니, 외우자. 2명은 이거 오늘 외우러 온 거야. 알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얘매. 얘. 3명은 2가지야. 4명은 좀 아까 보여줬지? 9가지입니다. 5명. 옛날에 이거 가르쳤다. 내가 선생님 5명이요. 보여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 A4지에 내가 다 그려줬어. 몇 가지를? 44가지를. 44가지가 나옵니다. 6명은요. 이거는 그려달라면 죽여버릴 거야. 265가지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필요 없고요. 수능은 딱 여기서만 나옵니다. 끝. 이 이상 안 내요. 절대. 알겠죠? 2명은 뭐 너무 쉬운 거니까. 4명이 9가지, 5명이 싸가지. 외우셔야 돼. 4명이 9가지, 5명이 싸가지야. 자, 문제 어떻게 나오나 잘 봐봐. 응? 자, 어떤 쇼프로가 있어. 5쌍의 커플이 참가를 한 거야. 그런데 이 5쌍의 커플이 좀 루즈하단 말이야. 그래갖고 다 짝을 바꿔친대. 바람 피는 거지. 오케이? 남녀야. 남남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5쌍의 커플이 갔는데 다 짝을 바꿔치는 거야. 그래갖고 새로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자, 모두 다른 커플을 만드는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냐 이거야. 뭐야 이거? 5명이 자기가 자기 답안지를 안 가져가는 거야. 맞니? 몇 가지? 44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게. 오케이? 좋았어. 자,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되지, 이제. 6쌍의 커플이 있어. 그런데 한 쌍은 자기 커플이고, 나머지 커플은 바람 났어. 알았지? 이렇게. 몇 가지냐, 이거야. 알았죠? 말이 좀 이상한데. 한 쌍은 자기 커플이고, 나머지는 다 바꿔치는 거야. 교체. 콜? 자, 한번 보자. 여기서 자기 커플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6쌍 했으니까 첫 번째 커플도 자기 커플을 낼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가지가 될 수 있잖아. 맞지? 6가지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커플 될 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인 거야. 지금 6쌍이 커플이 됐으니까.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끝났니? 안 끝났지. 그러면 진행이야. 뭐 한다고? 곱하기. 그럼 나머지 5쌍의 커플이 다 바꿔쳐야 돼.
몇 가지? 44가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이걸 우리가 교란수라 그래요. 그리고 원래는 이걸 볼 때 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됐지? 자, 요게 세 번째입니다. 자, 지울게요. 자, 네 번째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이 있는데, 봐봐. 지불 방법입니다. 이거 참 옛날 스타일을. 자, 니네 10원짜리 본 적 없지? 그냥 할게, 그냥. 알았죠? 10원짜리 4개하고, 50원짜리 3개하고, 100원짜리 2개가 있어요. 이거를, 이 동전을 지금 총 9개가 있는데, 이걸 갖다 놓고 내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물론 아무것도 안 주면 안 돼. 주긴 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지불 방법일 때는 요 개수 있잖아, 개수. 이 개수를 하나를 더해요. 여기도 하나를 더하고요. 하나를 더한 다음에 곱한 다음에 빼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왜요, 선생님? 잘 봐봐. 정확히 의미를 알아야 돼. 10원짜리는 빵 개 줄 수 있고, 하나 줄 수 있고, 2개 줄 수 있고, 3개 줄 수 있고, 4개 줄 수 있지? 3은 50원짜리 3개는 빵 개 줄 수 있고, 하나 줄 수 있고, 2개 줄 수 있고, 3개 줄 수 있단 말이야. 빵! 얘는 빵 개 줄 수 있고, 2개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5가지야. 얘는 4가지야. 얘는 3가지입니다. 근데 왜 하나를 빼지? 빵. 이거 하나를 빼는 거야. 간단하지?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불 방법은 그냥 개수 더하기 1, 개수 더하기 1, 개수 더하기 1, 그 다음에 곱한 다음에 하나를 빼버리면 끝납니다. 이 빼기이 뭐죠? 빵을 빼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근데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불 방법은 그냥 개수 더하기 1, 개수 더하기 1, 개수 더하기 1 한 다음에 하나 빼주면 끝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불 금액입니다. 지불 금액이 좀 어려워. 왜? 볼게 한번. 10원짜리 4개, 50원짜리 3개, 100원짜리 2개라고 보자, 이렇게. 자, 왜냐하면 지불 금액은 내가 100원짜리 하나 주는 케이스하고 50원짜리 2개 주는 거는 똑같단 말이야. 방법은 다르잖아. 100원짜리 하나 주는 거하고 50원짜리 2개 주는 건 방법은 다른데 금액은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100원짜리 하나하고 10원짜리 하나 주면 110원이잖아. 근데 50원짜리 2개하고 10원짜리 줘도 110원이란 말이야. 겹치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그걸 빼야 되거든? 이때 어떻게 합니까? 자, 그냥 일단 먼저 받아들이세요. 금. 이 금이 뭐지? 우리 사랑의 뭐야? 쪽! 금 같다야. 그래서 금이야. 광! 벽에 금 갔어. 뭐야? 금 가면 깨집니다. 지불 금액은 뭐예요? 금. 금 같네? 깨는 겁니다. 돈을 깨는 거예요. 돈을 깨라고. 뭐라고? 거스르는 거야. 자, 그러면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거스르란 얘기네요. 맞아. 봐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100원짜리 개수가 필요한 게 아니야. 자, 바로 밑에 거 보는 거야. 50원짜리 3개 갖다 놓고 1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니? 얘 3개 갖다 놓고 100원짜리 한 개. 얘 3개 갖다 놓고 1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니? 있어. 그럼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모조리 바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은 10원짜리 4개에다가 50원짜리, 100원짜리 2개는 50원짜리가 4개입니다. 그래서 50원짜리 7개로 바뀌는 거야. 오케이? 이번에는 다시. 야, 10원짜리 4개 갖다 놓고 5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니? 못 만들어. 그럼 여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 더 해요. 하나 더 해요. 곱한 다음에 하나 빼시는 거야. 그래서 39가지예요. 응?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요? 아이,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 지불 방법입니다. 자, 지불 방법이에요. 자, 50원짜리 하나 갖다 놓고 10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니? 못 만들어요. 못 깹니다. 10원짜리 6개 갖다 놓고 50원짜리 하나 만들 수 있니? 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깹니다. 그럼 얘가 10원짜리 몇 개를 받게? 50원짜리 하니까 얘가 10원짜리 11개하고
50원짜리는 빵이 되는 거고요. 100원짜리는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원짜리는 없어지는 거야. 알았니? 아예 없어지는 거야. 요거 하나 더해요. 12. 요거 하나 더해요. 4. 빼기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지? 이게 지불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불 금액입니다. 미쳤어. 금액은 깨지는 거야. 깨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쳐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이거 뭐, 숙제를 뭐 줄 수가 있나? 하나가 있구나. 야, 그때 우리 저거 안 했네. 우리 실전 마무리, 그 페이지, 어딨지? 여기 324페이지, 거기 실전 마무리 1회만 좀 해올게요, 얘들아. 알겠지? 자. 서술형도 풀어와요. 서술형? 그것도 풀어, 그냥. 풀자. 남기냐? 얘들아, 공군사관학교 경찰대는 좀 생각해봐. 알겠어요? 자, 오늘 수고들 했어요.